자, 오늘 볼 것은 드라마 대본 소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대본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위에 가시면 드라마 대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드라마 대본은 드라마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 대본은 장면으로 구성돼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장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씬, 각각의 장면은 씬, 그래서 장면마다 씬 넘버가 붙습니다. 자, 씬 넘버가 붙어 있으면 시나리오구나. 자,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갈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사와 지시문, 그리고 대사와 지시문이 있고요. 자, 촬영 기법과 관련된 특수 용어가 사용됩니다. 시나리오 용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드라마 대본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나리오 대본을 보면, 이 드라마 대본을 보면, 자, 인물의 성격도 좀 바뀌었고요. 또 원작에 등장은 하는데 비중이 거의 없던 인물의 비중을 늘리기도 했고, 자,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등장인물 소개부터 나오는데, 자, 소녀는 시골에 사는 소년. 소녀, 서울에서 온 윤초씨의 증손녀. 여기까지 똑같죠? 윤초씨, 소녀의 증조부. 자, 원작에서는 이름만 나와요. 윤초씨 댁에 제사에 쓰시라고 이런 말만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윤초씨의 비중이 확대됩니다. 장씨, 자, 원작에 없던 인물. 자, 대대로 윤초씨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으로서 여기서는 약간 갈등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인물이기도 해요. 자, 원래는 없었던 인물. 자, 봉순이도 원래 없었던 인물이죠. 소년을 짝사랑하는 같은 반 여학생. 아버지와 엄마, 원래는 비중이 굉장히 약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은 늘어납니다. 자, 양평댁도 원작에는 없었는데 새로 등장한 인물. 그래서 장씨나 봉순, 양평댁과 같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윤초씨, 아버지, 엄마처럼 비중이 거의 없었던 인물들의 비중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재가로 소녀는 증조부인 윤초씨에게 맡겨진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증조부인 윤초씨에게 맡겼는데요. 소녀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을 온 소녀에게 점차 마음이 간다. 자, 원작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죠. 원작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소녀가 왜 윤초씨네 집으로 내려와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그래서 고향집으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빠는 죽고 엄마는 재혼하고 그리고 특히 소년의 반으로 전학을 갑니다. 우리 원작에서는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 5학년 여자반을 기웃거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이 아닌데 여기서는 같은 반. 어느 날 소녀는 봉순이가 몰래 교실에서 가져간 분필을 소녀가 가져간 줄 알고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해 선생님께 혼인한다. 그 뒤 소녀는 개울가에서 자신이 신던 찢어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는데 이를 주운 소녀는 양평댁에게 부탁해 고무신을 꿰매어 소년에게 돌려준다. 자, 그러면 소녀도 소년에게 관심 있으니까 고무신 꼬매준 거야. 한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큰 돈을 번 장씨는, 자, 장씨는 윤초씨 댁에서 머슴 살던 집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자, 그 장씨는 윤초씨 집을 사려고 눈독을 들인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자, 원작에 없던 내용이죠. 원작과 다른 내용으로 나왔고요. 자, 개울가에서 다시 만난 소년과 소녀는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난다. 이건 원작과 같네. 수수단 속에서 비를 피하던 중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소년과 소녀가 별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는 자, 소녀가 소년에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추가 상황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왔고 이후들은 더욱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속얘기까지 했으니까 친해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씬 넘버가 붙게 되고요. 씬 넘버 67. 자, 67번 장면 개울하고 나오는데 자, 뭐가 나와요? 자, 공간적 배경이죠. 자, 우리 시나리오는 장면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장면은 어떻게 나뉘냐? 배경이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경에 따라 장면이 달라져요. 자, 우리 소설에서는 개울로 나갔다 하면 배경이 개울이 되는 거야. 근데 드라마에서는 배경이 언제인지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산에 갔다 왔고요. 물이 붉은 산에 갔다가 나오는 중이야, 나오는 중. 엄청나게 물이 불어. 원래는 도랑이었죠, 도랑. 이제 개울입니다. 엄청나게 물이 불어.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 소녀의 앞에 등을 돌려댄다. 자, 가장 극적인 그 장면.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망설이다 순순히 엎이는 소녀.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계속 뭐예요? 지시문입니다. 우리 드라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가 사실은 영상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되죠. 자세가 불안정하고 어색한 데다가 물살이 있어 넘어질 뻔한 소녀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다. 자, 목을 끌어안는 장면은 똑같은데 왜 목을 끌어안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자, 지금 업었는데 얘가 막 넘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녀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끌어안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순간 목덜미에 닿는 소녀의 얼굴. 잠시 그대로 멈춰서는 소녀. 소녀는 그대로 가만히 그리고 편안히 소년의 등에 업혀간다. 자, 그래서 개울물에 업히는 장면. 자, 이 장면이 어떻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요. 넘어가시면. 자,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자, 중간 부분에 나온 내용들. 자, 소녀가 방에서 앓고 그래서 윤초 씨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요. 씬 넘버 72로 갑니다. 소녀의 방. 자, 공간적 배경 바뀌었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앓고 있는 소녀. 윤초 씨 어쩔 바를 모른다. 자, 우리 이 부분 원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가된 장면입니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는 소녀의 입에서 엄마를 찾는 말만 되풀이되고. 자, 그러면 이 손수건은 엄마가 주고 간 걸 거고, 자, 계속 아픈 와중에서도 엄마를 찾는다는 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자, 바라보는 윤초씨 애가 탄다. 윤초씨 양평댁을 부르다 안 되겠는지 소녀를 업는다. 자, 새로 등장한 윤초씨는 어때요? 자, 소녀. 바로 증손녀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물. 자, 지금 소녀가 아파하니까 굉장히 애가 타서 자기가 직접 업고 의원을 만나러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윤초씨는 어떤 인물? 바로 증손녀에 대한 애정이 깊다. 혈육에 대한 애정이 깊다라는 거. 자, 신 넘버 73 밤길. 힘든 줄도 모르고 소녀를 업고 뛰는 윤초씨. 구슬땀을 흘린다. 자, 윤초씨. 자, 여기 비중이 확대된 인물로 증손녀에 대한 애정. 애정이 깊다. 자, 소녀 간신히 눈을 뜨고 할아버지 오냐 정신이 드냐 내려 할아버지 힘들어요. 자, 지금 아픈 와중에도 할아버지 걱정을 해. 소녀도 어때? 소녀도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 서로 걱정하는 사이야. 괜찮아 인서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가만히 있거라. 말하면 기운 빠진다. 자, 힘없이 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지시문이죠. 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뜻밖의 말에 당황스러워한다.
근데 저번 장터에서 그 아저씨가 엄마 얘기할 때 화내주셔서 전 참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윤토 씨 입장에서는 자기 손자가 죽고 그 손주 며느리잖아. 그 손주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고 자기 딸을 버리고 가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손녀의 엄마가 밉겠지. 그래서 그 손녀 엄마한테 냉정하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소녀는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자, 그랬는데 저번 장터에서 그 아저씨가 엄마 얘기할 때 그 무슨 얘기했겠니? 엄마 욕했겠지. 야, 너 그 집 그 손주 며느리 뭐 재혼했다며? 막 하면서 놀렸겠지. 자, 그때 할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어줬다 이거야. 이 아저씨가 이따 나올 장씨입니다. 장씨가 약간 빌런이야. 자, 장씨가 엄마 욕할 때 엄마 편 들어줘서 참 좋았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초씨 말을 안 하고 할아버지 숨을 몰아쉬며 아파. 윤초씨 눈물을 삼키듯 오냐.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아. 할애비가 곧 아프지 않게 해주마 꼭 낫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힘겹고 안쓰럽게 뛰어가는 윤초씨. 자, 할아버지 나이 많을 텐데 한참 뒤로 양평떼기 옷을 추스르며 뒤따라간다. 바람에 우수수 흔들리는 나뭇잎들. 자, 뭔가, 자, 우리 배경이 보여졌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니? 밤에, 깊은 밤에 할아버지가 막 밤길에 얘를 업고 막 뛰어가는데, 자,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장면. 자, 어때?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자, 분위기가 뭔가 불길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이 막 나오고, 자, 그리고 읍내 의원 앞으로 갑니다. 양평댁의 등에 엎혀 나오는 소녀. 약첩을 든 윤초씨. 어두운 표정. 자, 윤초씨 얼굴을 가까이 잡아주고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자, 약첩을 들었다는 건 뭘 말하겠니? 이미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 길. 약을 받아서 나오는 길. 자, 어두운 표정은 뭐겠어? 나쁜 얘기를 들었다. 자, 별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의사, 소리. 자, 이거 소리는 뭐게? 의사는 나오지 않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지금 윤초씨 얼굴이 비춰지고 있어. 윤초씨 얼굴은 지금 심각해요. 그때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초씨가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건 뭐다? 의사. 의사의 얼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윤초씨 얼굴에 소리만 입혀지는 겁니다. 소리만. 자, 그래서 의사는 안 나와요? 자, 하루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물의 음성만 들려주고, 자, 윤초씨 얼굴 심각하다가 약첩을 건네며 먼저 들어가게. 찬바람 쐬는 일 없도록 하고. 예. 자, 지금 윤초씨는 먼저 들어가래, 양평댁한테. 자, 어딘가 들를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 빨리 이 증손녀를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 마음이 급해. 그래서 자기 어디 좀 불렀다 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멀어져가는 윤초씨의 뒷모습을 본다. 자, 씬 넘버 76, 개울가. 자, 이제 소녀는 소녀를 기다립니다. 텅 빈 징검다리를 보던 소년,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본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소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분홍 스웨터와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뛰어오는 걸 보자 마음을 진정하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뛰어내리려다 보면 소녀가 아닌 꼴망태를 든 봉순이다. 자, 얼마나 소녀가 보고 싶고 얼마나 소녀를 간절히 기다리면 헛게 보여. 막 봉순이가 소녀로 보여. 기분 좋게 막 내려갔는데 봉순이야. 자, 얼른 몸을 숨기는 소녀. 자, 봉순이라는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 숨습니다. 봉순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잘 나오지도 않는 휘파람을 불고 발을 까불며 소녀를 기다린다. 자, 왜 휘파람을 불고 발을 까분다는 거 지금 소녀는 어떻다? 소녀가 나오기를 설레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소녀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봉순이를 소녀로 착각하고 자, 그렇고 어떻다? 자, 바로 기다림조차 기쁨. 자, 기쁘고 설레고 자, 소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넘버 77 찻집. 자, 이제 윤초 씨가 간 곳입니다. 낯선 남자, 씬넘버 54 복덕방. 이게 무슨 얘기게? 씬넘버 54 복덕방 장면에서 나왔던 그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자, 복덕방 남자입니다. 자, 그럼 이 복덕방 남자를 왜 만났겠어? 당연히 집을 팔려고요. 자, 윤초 씨. 자, 지금 증손녀를 병을 낫게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윤초 씨, 부탁한 일은 어찌 된 겐가? 자, 부탁한 일 뭐? 우리 집 파는 거 어떻게 됐어? 좀 팔릴 것 같아? 자, 남자 난처한 표정으로 글쎄요. 그게 워낙 덩어리가 커나서요. 크니까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싶네. 자, 빨리 고치러 빨리 서울로 가야 돼요. 남자, 적임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살만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게 누군가? 그게 저. 주저하며 다른 곳을 본다 라는 건 뭐야? 얘한테 팔기는 좀 윤초 씨가 싫어하는데 이거 되나? 약간 이런 거야. 자, 지금 직접 언급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라는 거. 그리고 다른 곳을 보는데 옆 탁자에서 신문을 보다 빙글빙글 거만하게 웃는 장씨. 윤초 씨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질끈 감는다. 자, 뭐야? 내키지 않지만 내키지 않는다는 거. 자, 내키지 않아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쟤한테는 정말 팔고 싶지 않아. 근데 어때? 눈을 딱 감았다는 건 뭐 하겠다. 아,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누굴 위해서? 자, 바로 소녀를 위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어쩔 수 없다. 소녀를 위해. 증손녀, 소녀를 위해 어쩔 수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손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 자, 씬넘버 78 양평떼기 소녀를 업고 지나가면 툭 떨어지는 흰 조약돌. 자, 소녀가 던진 그 조약돌, 소년이 소중히 간직하는 그 조약돌. 자, 조약돌을 들고 소녀를 기다리고 있죠. 나무에 앉아 졸던 소년,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떨어지고 만다. 빙그르르 도는 세상. 하지만 소녀는 아픈 것도 있고 조약돌을 주어 흙을 털어내고. 자, 그럼 이 조약돌 원작과 같아요. 자, 바로 뭡니까? 자,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원작과 같이 조약돌을 보면서 흙을 털어내고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빈 징검다리를 본다. 바로 왜 걱정스러운 표정? 자, 누가 걱정스러운 거야? 소녀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소녀가 왜 안 나올까?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 걱정스러운 표정은 누구에 대한 걱정? 소녀에 대한 걱정이에요. 소녀에 대한 걱정. 소녀가 어떻게 됐나? 소녀가 아픈가? 왜 안 나올까? 걱정하고 있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씬넘버 79 윤초 시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윤초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자, 결국 집을 장 씨에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장 씨에게 팔게 되는데 음흉하게 웃는 장 씨. 자, 장 씨 성격 어떤지 여기서 보이지? 약간 음흉하고. 장 씨, 둘러보면 어릴 적 제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벌렁 누우며 아하 막 하고 있어. 자, 지금 장씨 왜 이러는 거야? 이 윤초 씨 집에서 대대손손 머슴이었다 그랬어, 이 집이. 그러니까 머슴의 자식이잖아.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위에 조상들이 섬기던 상전인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약간 오는 열등감, 이 집을 꼭 사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이런 마음, 그런 욕심, 이게 되게 센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하고 이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막 들어눕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집안에 대한 열등감. 뭐라고 할까? 윤초시, 옆에다가 쓸까요? 윤초시 집안에 대한 열등감. 자, 열등감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장 씨의 등장. 자, 머슴 살던 집안에 애가 와가지고 이 집을 팔아.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면서 이 집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자, 그만큼 윤초신의 집이 지금 어떻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초시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방에서 나오는 소녀, 장씨 주섬주섬 일어나 앉는다. 소녀, 노려본다. 자, 소녀가 왜 노려봐? 이 아저씨가 싫으니까. 왜? 아까도 말했죠? 시장에서 이 아저씨가 엄마를 욕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어줬다고 그 얘기했잖아. 소녀는 이 아저씨가 좋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약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장씨가 뭐래? 반감. 양반 집안의 예의도 별거 없군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네 덕분에 아저씨가 소원을 이뤘다. 자, 비꼬는 거야 지금. 자, 네 덕분에 소원 뭐? 이 집안을 결국 내 손아귀에 얻었다. 서울 가서 병 낫거들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자, 윤초시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안 들려주고 싶어? 바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야? 서울 가서 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이 집을 사게 됐다. 네 덕분이다. 고맙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비꼬면서. 알겠어? 자, 그러면 윤초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죠? 소녀가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 소녀 때문에 집 팔았다는 게. 자, 그래서 뭐래?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한단 말이야. 자, 이 가로 안에 뭐 들어가겠어? 가로 안에 뭐 들어가겠니? 당연히 소리를 버럭 지르면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혹은 화를 버럭 내며 우리 마지막에 15번에 있어요. 버럭 화를 내며 장씨에게 여기다 쓰자. 장씨에게 버럭 화를 내며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아니, 자꾸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선 깨름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라도 꼭 살아서. 자, 그러니까 뭐다? 자꾸 죽어나가니까 쟤까지 죽으면 깨름직하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는데 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꼭 살아라 라고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는 거다? 악담을 하고 있다. 자, 악담하는 거예요. 내 이놈 벌떡 일어서다 쓰러지고 만다. 할아버지 대문으로 들어서던 아버지. 자, 이 아버지는 소년의 아버지. 자, 비중이 확대됐다고 했어요. 달려와 윤초씨를 안는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장씨. 자, 그러면 우리 핵심 포인트 1번. 자, 소녀예요. 소녀. 증조 할아버지 윤초씨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윤초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육에 대한 정이 깊은 인물인데요. 원작보다 비중이 커졌죠. 장씨,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만하고 예의가 없는 인물인데요. 윤초씨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윤초씨와 갈등하는 인물. 자, 추가된 장면과 그 의미라고 했는데 여기 원작에 없었던 장면. 소녀가 아픈데 할아버지가 없고 병원으로 가요. 자, 그리고 약을 받아서 나오는데 의사 목소리가 흘러 지나가죠. 자, 바로 소녀가 많이 아프고 윤초씨가 소녀를 사랑한다. 소녀도 윤초씨를 걱정한다. 바로 이 관계를 보여줬고, 자, 신넘버 77에서는 찻집에서 복덕방 남자 만나요. 자,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한다. 자, 신넘버 79에서는 장씨가 와서 막 들어놓고 난리야. 자, 윤초씨 집안의 불행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씬 넘버 81로 갑니다. 윤초씨 집 마루. 윤초씨 방을 열어보던 소녀는 방이 비어있어 깜짝 놀란다. 자, 아까 할아버지 쓰러졌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 애타게 할아버지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소녀. 씬 넘버 82 뒤뜰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씨를 보며 소녀는 안도의 숨을 쉰다. 자,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없었다는 걸 보고 마음이 놓여요. 그런 소녀를 보자. 윤초씨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 왜? 사랑하는 소녀.
자, 윤초씨, 대추를 건너며 맛보거라. 네 애비 나던 해에 심은 거란다. 그러니까 윤초씨의 손자. 대추를 먹는다. 네 애비가 퍽이나 좋아했지. 아버지 생각 나세요? 글쎄다.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소녀, 손에 든 대추를 본다. 자, 우리 소설에서 소녀가 대추를 줬죠? 소설에서도 대추는 뭐였니? 소년을 위하는 혹은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 이 장면 여기 봐봐. 추가된 장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 왜 들어갔을까? 소녀가 윤초씨랑 대화하는데 윤초씨가 뭐래?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자, 대추 맛있어. 그럼 누가 생각났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소년. 그래서 소년에게 준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지. 바로 소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죠. 자, 소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소년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장면은요. 자, 윤초씨가 손자와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주고 또 소녀가 소년을 좋아한다는 것을 더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면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넘버 83 개울가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오던 소년. 자, 왜 만져?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그랬어요. 멈칫서서 마른 침을 삼킨다. 헬쑥한 얼굴로 나무 아래 앉아 돌을 쌓고 있는 소녀. 자, 우리 원작에서는 어때? 소녀가 그냥 개울가에 나오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돌을 쌓습니다. 자, 돌을 쌓으면서 뭐예요? 소원을 빌어요. 자, 원작과 다르죠? 자, 돌을 쌓으며 소원을 빌어요. 자, 소년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학교에 왜 안 나왔니? 좀 아팠어. 그날 소나기 맞아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다 나은 거야? 소녀 기침하면 하면서 아직 점점점 뭐야 아직 덜 났다.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나왔어. 다시 나 갑자기 왜 걱정스럽게 본다. 괜찮대도 참 그날 재밌었어. 언제? 너랑 같이 산에 놀러 갔을 때.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물든 검붉은 진흙물. 자, 원작과 같습니다. 넘어가요. 자, 가만히 웃으며 무슨 물 같니? 자, 우리 지금 소녀가 하는 말들에 약간 가로 안에 지시문이 있는데 지시요. 이 지시문들을 보면 되게 첫사랑 재질이야. 이거 지금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오그라들지만 첫사랑의 느낌. 우리 첫사랑 영화들 보면 나오는 그 첫사랑 여자애들의 그런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거야. 자, 찍 웃으면서 무슨 말 같니? 자, 소년 보기만 하며 말을 안 못해.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자, 소설하고 같죠? 소년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데 자 그때 업었던 거 생각나니까 수줍어요. 소년 손수건에 싼 것을 건넨다. 곱게 싼 꽃무늬 손수건에서 나오는 대추. 좀 이쁜 데다 싸왔어 또. 자, 대추는 뭐라고?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 자, 맛있어서 가지고 왔어. 맛있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니까. 자, 먹어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래. 알이 크네. 먹어본다. 우리 이사 갈 것 같아. 자, 이렇게 약간 뜸들이다 이러는 거지. 뜸들이다가 맛있게 먹다가 멈춘다. 왜? 놀랬어. 충격. 난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은데. 왜 싫어? 자, 좋아하는 소년과 헤어져야 되니까 싫겠지. 어디로? 어디로 가는데? 하는데 소녀 가로. 자, 여기 뭐 들어가겠니? 자, 그럼 뭐래? 또 비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딴소리 하죠? 딴소리 한단 말이야. 이 첫사랑들 영화 보면 다 이런 식이야. 자, 우리 니은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첫사랑 소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연약하고 삐리삐리한 소녀예요. 창백하고.
자, 이런 소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데? 자, 소년이 물어봅니다. 자, 소녀가 뭐래?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자, 뭐라고 했겠니? 표정은 뭐 했겠어요? 자,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지? 아,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보면서,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자, 왜 대박이냐? 아, 이거 보면 알아. 자, 어디로 가는데? 라고 하는데 소녀가 고개를 젓다가 절레절레 하고 갑자기 미소를 싹 띄면서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거. 뭔지 알지? 이런 영화 본 적 있죠? 있어, 없어? 첫사랑 나오는 영화 한 번도 안 봤어? 첫사랑 여자들은 다 이래.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어보면 대답 제대로 안 해줘. 제대로 안 해주고 꼭 고개 젓다가 갑자기 딴소리에 막 쉬고 있으면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자, 왜? 비 오는 게 왜 좋을까? 소년과 산에서 비 피하고 그렇게 어울렸던 그 추억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비가 오면 그날 생각이 나. 그래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어디로 가는데? 자,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해주고 고개 절레절레. 그리고 나서 씩 웃으면서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저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젠 비가 좋아졌거든. 왜? 너와의 추억이 떠오르니까. 라는 거. 자, 하니까 소년이 오래. 나도 좋아요. 자, 왜 좋아? 비가 오면 소년도 그날이 떠오르니까. 소녀 웃는다. 자,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소년에게 건네는 소녀. 소녀는 소녀의 뜻을 알고 소녀가 내려놓은 조약돌 옆에 나란히 돌을 놓는다. 자, 소녀의 뜻이 뭔데? 자, 조약돌을 소년에게 왜 건네? 너도 소원 빌어. 란 뜻이죠. 그럼 소녀는 받아서 조약돌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자, 근데 서로 또 물어봐요. 여기서 또 대박이야. 소녀, 무슨 소원 빌었어? 소년, 응? 아무것도. 소녀, 난 빌었는데. 자, 한단 말이야. 소년, 눈으로 물어봐요. 자, 소녀 뭐래? 비밀이라는 듯이 또 웃습니다. 아, 미쳤나봐. 이런 거 몰라서 첫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대박이에요. 자, 신넘버 84. 소년의 집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소년과 소년은 뭐 했어요? 자, 소원을 빌었죠? 자, 그러면 소원을 비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 우리 원래 이 중간에 생략된 부분에서 진심을 다해서 돌탑에 돌을 올리면서 소원을 빌면 진심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진심으로 소원을 빈 겁니다. 자, 씬넘버 84. 소년의 집으로 바뀌어요. 나들이 옷을 입은 아버지. 닭 한 마리를 안고 무게를 가늠해 본다. 이놈이 나은가 저놈이 나은가? 엄마 망태기를 내주며 이쪽 거 살이 제대로 올랐어요. 소년 들어오며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윤초시 댁 제사에 간다. 자, 원작에 있었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큰 수탉을 가리키며 그럼 저 수탉으로 가져가세요. 자, 소녀에 대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빙긋 웃으며 인서가 이게 더 실속 있는 거야. 민망한 소년 자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외양간으로 가서 괜히 송아지 엉덩이를 철썩 치며 쇠파리 쫓는 신음을 한다. 자, 이건 원작과 똑같았네요. 씬넘버 85 윤초시 집. 자, 이거는 원작에 없던 내용입니다. 자, 제사 지내는 모습. 의식을 치르듯 더더욱 경건하게 진행된다. 자, 가로 안에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고요. 자, 제를 마치고 술상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윤초시. 자, 제사를 지내고 시간이 경과, 그리고 제사가 끝납니다. 자, 우리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그렇죠. 점프. 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시간이 지났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점프입니다. 인서트 뭐예요? 인서트. 인서트는 삽입.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또 사진이나 뭔가를 끼워 넣는 거, 요것을 인서트라고 하고 클로즈업. 자,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얼굴이 클로즈업, 그럼 얼굴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가게 되고요. 몽타주는 뭐냐면 짧은 장면을 쭉 이어붙여서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긴 시간을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들을 잘라 붙여가지고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게 몽타주. 페이드인은 화면이 점차 밝아진다. 자, 여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프. 자, 집일을 도와주고 돌아가는 아버지.
자, 아버지, 어르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윤초씨, 오늘 수고가 많았네. 내 술 한 잔 받고 가게. 아닙니다. 올라와. 죽어 제사상에서 받는 술 석 잔보다 생전에 먹는 술 한 잔이 달다지 않나.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많이 먹을 거, 좋은 거 해봤자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더 대접해 주라고 하지 않나. 자,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자, 아버지, 잔을 받아 마시고 정중히 올린다. 그동안 애 많이 썼네. 내 논밭은 넘겼지만 소장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게야. 자네야 원체 성실하니까 라고 해서 자, 우리 집이 윤초씨와 어떤 관계? 우리 집은 윤초씨의 논밭에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원작에는 없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요. 윤초씨는 집만 판 게 아니다. 논밭도 다 팔았다. 그리고 우리 집은 윤초씨의 소작인이다. 자, 윤초씨 댁, 윤초씨 집. 자, 윤초씨 집. 윤초씨는 집 외에 논밭도 팔았다. 논밭도 팔았다. 소년의 집은 윤초씨의 소작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윤초씨네는 집 외에도 논밭도 다 팔았다는 거. 소년의 집은 윤초씨네 소작인으로 일했었다는 거. 자, 윤초씨 아버지 서울로 가십니까? 윤초씨 끄덕이며 내 새끼, 자, 내 새끼 누구? 증손녀, 소년. 살 길이 걔 있다니 가야지. 내 잘못해서 저 어린 것을 잃는다면 고개를 젓는 그 일만은 막아낼 게야. 자, 바로 애정과 살리려는 의지. 소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살리려는 의지.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자조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힘들게 했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다 부질없는 일인데. 그동안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만 걸치고 산 게지. 자, 쓸쓸한 표정을 짓는다. 자, 자식들을 힘들게 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들을 힘들게 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자, 쓸쓸해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된 장면과 의미. 자, 신넘버 81과 82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윤초씨가 어디로 갔나 소녀가 찾으러 다니다가 자, 대추를 따는 윤초씨를 발견합니다. 자, 대추를 먹어보라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나는 거다. 맛있는 거 있을 때. 자, 윤초씨를 걱정하는 소녀의 마음. 자,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해줬고요. 자, 신넘버 83. 자, 소년과 소녀가 비 온 날이 좋아졌다 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돌탑도 쌓고 소원도 빌고 자, 서로 좋아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신넘버 85. 자, 제사 지내는 부분. 제사가 끝나도 자, 과거를 후회하는 윤초씨의 모습이 나왔죠? 자, 증손녀에 대한 윤초씨의 애정과 지난 날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후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신넘버 88 윤초씨 집 약을 다려오는 양평댁. 윤초씨 누워있는 소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계속 갈아준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신넘버 89로 가면 윤초씨 집 대문 앞에 양평댁이 문을 열면 헉헉거리고 서 있는 소년. 그럼 중간에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요? 자, 뭐 들어가야 돼요? 자, 그치. 대문을 두드려야지. 자, 윤초씨는 물수건을 갈아주는데 그때 양평댁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 그럼 왜?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니까. 자, 그럼 3번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양평댁이 문을 열면 헉헉거리고 서 있는 소년. 양평댁, 네가 어쩐 일이냐? 신부로 맞니? 숨가쁘게, 아니요. 학교에 안 와서요. 자, 소녀가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왔다. 한숨을 푹 쉬며, 많이 아프다. 선생님께 학교 당분간 공친다고, 학교 당분간 나갈 수 없다고 좀 전해드리렴. 들어가려고 한다. 붙잡으면,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요? 자,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어디나 아픈지는 알면 속이나 시원하지. 이건 읍내 의원도 도통 무슨 병인지 모른다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 들어가려고 한다. 잠깐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가 있어. 낫거들랑 내 알려줄게. 자,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자, 산마루로 갑니다. 신 넘버 90. 흥얼대며 꿀망태에 약초를 넣는 봉순. 자, 봉순이는 소년을 짝사랑하는 아이라고 했어. 동그라미가 그려진 소나무 근처에서 송이를 캐고 있는 봉순. 자, 봉순이 이렇게 약초나 송이와 같은 버섯들을 채취하는 일을 합니다. 봉순의 이름을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메아리 져서 골짜기마다 울린다. 자, 그러면 소년은 아까 봉순이 지나갈 때 몸을 숨겼었거든. 근데 왜 소년이 봉순이를 찾으러 왔을까? 자, 봉순이가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봉순이를 찾아간 겁니다. 봉순, 돌아보며 활짝 웃는다. 왜? 좋아하는 애가 왔으니까. 봉순, 칡을 잡고 올라가서 보면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 봉순, 반가워 손을 흔들며 여기야 여기. 자, 소년 헉헉대며 달려온다.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헉헉대며 정말 산삼이 있어? 자, 산삼이 있다고 그래서 온 거란 말이야. 왜? 소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산삼이라도 먹여주고 싶어요. 난처하다는 듯이 자, 거짓말이죠? 어디 있는데? 자, 산삼 없어. 자, 넘어가시면 저기 너른 바위 아래. 소년 봉순의 손을 끌고 간다. 나무에 그려진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잖아. 별표. 산삼이 있는데 별표랬잖아. 자, 지금 봉순이가 이 앞에 이 약초를 캐는 약초꾼들이 자, 어디에? 뭐 더덕이나 뭐 칠기나 아니면 송이버섯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동그라미 같은 걸 표시하고 산삼이 있는 데는 분필로 별표를 해놓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동그라미 있는 데서 얘가 산삼이라고 하니까 자, 봉순 마른 침을 삼켜. 응, 별표. 그렇지, 별표지 참. 어깨를 잡으며 너 또 거짓말한 거야? 자, 그러면 전에도 거짓말한 적 있는데 또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럼 어딨어? 어딨냐고. 산삼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 기세에 겁이 나서 있어. 두리번거리며 어디? 저기 비탈 아래. 자, 봉순이 자꾸 거짓말해요. 소년, 봉순이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내려간다. 정신없이 뒷걸음질 쳐 도망치려는 봉순을 잡아채는 소년. 자, 봉순이 왜 도망가? 거짓말한 거 걸리게 생겼으니까. 비탈진 곳에는 온통 도라지 천지다. 이거야? 정말 많지? 이건 도라지잖아. 그래, 이상하다. 산삼 아니야? 답답하다는 듯. 나도 아는 도라지를 네가 몰랐을 리 없잖아. 말을 바꾸며 어제까진 분명히 산삼이었는데. 맞다. 산삼은 영물이라서 주인이 아니면 도라지로 변한다더니 정말 변했나 보다. 자, 자꾸 거짓말. 버럭 화를 내며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자, 소녀한테 산삼 줄 수 있다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니? 산삼 먹고 소녀가 나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거짓말이야. 자, 희망이 사라졌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넘어가요. 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왜 그래?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왜?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이게 네 거야? 네 거냐고. 산삼이든 도라지든 네 거 아닌데 왜 화내고 그래? 무섭게. 자, 소년 말을 못하죠. 울음을 터뜨리며 내려간다. 자, 봉순이는 소년을 짝사랑하는데 소년이 자기한테 화만 내니까 좀 서운해서 울면서 갑니다. 봉순이가 가고 허탈해서 주저앉는 소년. 근처에 있는 도라지를 본다. 인설트 아까 뭐라고? 화면 사이에 화면을 끼워 넣는다. 자, 그러면 뭐? 자, 봉순이가 가고 허탈해서 주저앉는 소년. 이거 현재. 자, 인서트된 장면은 뭐? 과거. 꽃묶음. 자, 산에 놀러 갔을 때. 꽃묶음을 들고 좋아하던 소년.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거든. 이 장면이 인설트. 그리고 다시
다시 현재 이미 져버린 도라지 꽃을 보자 불길한 생각이 드는 소년.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중간에 소녀 모습이 끼어들어져 가는데 자, 지금 이 인설트된 장면은 뭐니? 꽃을 들고 행복해하는 소녀. 자, 꽃을 들고 즐거워하는 소녀. 그런데 자, 지금 여긴 어때? 이미 져버린 도라지 꽃이란 말이야. 자, 이 두 개가 대비되면서 자, 이 불길한 생각을 좀 더 강조합니다. 불길한 생각을 강조하는 역할. 자,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하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활짝 핀 도라지꽃 같은 것들을 안고 있었겠지. 자, 그 도라지꽃과 자, 시들시들 져버린 도라지꽃을 대비하면서 장면이 대비가 되면서 자, 불길한 느낌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신 넘버 92 개울가. 나무 및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소년. 개울에 있는 돌은 모두 옮겨 태산이라도 쌓을 기세. 자, 그만큼 어떻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있다. 꿰맨 고무신이 벗겨져 물살에 흘러가고 만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줄거리 읽을 때 고무신 누가 꿰매줬어요? 소녀가 가져다가 양평댁에게 부탁해서 양평댁이 꼬맨 거를 소녀가 갖다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꿰맨 고무신은 소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소녀가 꿰매준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자, 근데 이게 흘러가 버렸어. 잃어버려요. 고무신을 잃어버립니다. 자, 어때요? 소녀와의 이별을 암시해요. 소녀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장면. 자, 그래서요. 자, 첨벙첨벙 개울을 뛰어다니며 고무신을 찾는 소년. 거의 울상이다. 자, 왜? 소녀가 해준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다시 한번 꼭 찾고야 말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 돌틈이며 물풀 사이며 헤집고 다니던 소년. 넘어지고 만다.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는 태양. 자,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지친 듯 헉헉대며 나무 아래로 대자로 뻗는 소년. 자, 그래서 어떻다? 바로 이 부분. 소녀와 이별한다. 혹은 소녀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요. 자, 저도 모를 눈물이 흘러 소매로 훔쳐내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는 듯 눈물을 삼켜낸 뒤 주머니에서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꺼내 검은 조약돌이 쌓인 돌탑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 바로 그만큼 자,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을 소중히 여겼을 텐데 이 꼭대기에 올려놓는다는 거. 그만큼 어떻다? 간절하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소녀가 낫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추가된 장면. 자, 신 넘버 88. 소녀가 많이 아팠다는 것과 혈육에 대한 윤초 씨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정. 자, 우리 신 넘버 88은 자, 약을 다려오고 윤초 씨가 계속해서 물수건으로 소녀의 이마에 있는 물수건을 갈아주는 그 장면입니다. 신 넘버 89부터 신 넘버 92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한 행동들. 자, 바로 그 집에 찾아가서 소녀가 많이 아픈지 물어보고 어디가 아픈지 얘기 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또 봉순이가 산삼 있다고 그래서 산에도 갔다 왔고 하지만 산삼이 없어서 어때? 굉장히 큰 실망, 낙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강가로 와서 개울가에서 조약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자, 신 넘버 95 소년의 집. 자, 자리에 누워 소녀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든 소년.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감는다. 옷 갈아입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마. 벽 쪽으로 등 돌리고 누워있는 소년. 그러니까 이 소년은 엄마 아빠는 안 보고 벽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윤초씨 그 어른한테 증손이라곤 걔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완전히 대가 끊긴 셈이네. 눈을 반짝 뜬다. 자, 그 다음부터 소리로 바뀌어요. 왜? 소년의 얼굴을 비추는 거야. 아까 이런 장면을 아까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베개 베고 이불 덮고 이쪽에 누워있는 거야. 이게 머리야, 머리통, 머리. 얼굴은 저쪽, 얼굴은 저쪽을 보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얼굴 저쪽이야. 엄마랑 아빠의 대화야. 얘는 누워만 있는 거야. 머리통 있고. 그리고 나서 눈을 반짝 뜬다니까 이제 뭘로 바뀐 거야? 화면이 이렇게 됐었다면 이제 눈을 반짝 뜬다 부분에서는 화면에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소년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지? 이제 눈을 반짝 뜬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제부터는 얘 얼굴만 있고 아버지랑 엄마는 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젠 증손녀까지 죽어 가슴에 묻어가니 자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 그럼 얘가 여기서 눈을 막 돌리고 있겠지. 불안정하게 돌아간 눈동자. 자 있죠 엄마 소리 양평댁한테 들었는데 계집애가 여간 전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소리 조심스럽지 않다는 듯 허참.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그태로 입혀서 묻더 달랬다니 하는 말이에요. 자, 소설가 같고. 자, 소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자, 왜? 너무 충격. 소녀의 죽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다말 갑자기 뛰어나가. 소년의 집 마당.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소년. 아버지와 엄마 뒤따라 나와 황망한 표정. 황망이라는 뭐야? 당황하고 허둥지둥. 자, 굉장히 당황한다. 자, 엄마랑 아빠가 왜 당황해? 바로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바로 이 부분. 아버지와 엄마는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모른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한다. 자, 그러면 씬 넘버 97 윤초시 집 새벽녘.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온 소년. 문가에 걸린 조등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자, 조등은 뭐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알리는 등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소녀의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집 대문에 이 조등이 걸려 있으면 이 집이 상갓집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림이 무슨 스크류바 같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흰색이고요. 창호지 같은 걸로 된 거. 그러니까 꼬불꼬불 접혀져 있어요. 여기 접혀져 있다는 뜻이야. 접혀져 있어. 접혀져 있고 여기 뭐 근조 이런 거 한문으로 써 있어요. 흰색입니다. 흰색. 이 등 주황색 안에 이렇게 주황색 빛이 이제 새어 나와요. 대문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요게 조등이야. 자, 와르르 무너지는 돌탑. 자, 지금 소녀는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화가 났어. 자, 그래서 개울가로 와서 자기가 정성껏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쌓은 돌탑을 무너뜨립니다. 자, 슬프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자, 소녀가 그래도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절망적이다. 자, 저만큼 떨어져 나가는 하얀 조약돌. 소녀는 화가 난 사람처럼 흩어진 돌들을 개울에 집어 던진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왜? 자, 진심으로 돌탑에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결국 소녀가 죽고 말았기 때문에 자, 다 들어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무릎을 모아 고개를 박은 채 서럽게 우는 소년. 원경으로 잡아. 자, 원경은 멀리서 소년을 잡아요. 커다란 나무 아래 아주 작고 외롭게 보이는 소년. 자, 원경으로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자, 그러면 화면 안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큰 나무가 있고 여 밑에 소년이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자, 무릎에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같이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쭈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쭈그리고 있어요. 요게 조그맣게. 그래서 이 큰 배경 안에 요만한 소년. 그래서 어때? 이 소년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이런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만 소년을 화면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원경으로 잡아서 자, 이 외로움을 부각시킨다. 자, 마을길, 가을 거지가 끝난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는 소년. 맨발이다. 자, 황량한 벌판. 자, 왜 황량한 벌판을 보여줄까? 바로 소년의 마음이 황량하니까. 자, 소년의 심정을 보여주는 황량한 벌판. 자, 걷다 멈춰서는 소년. 발을 들어보면 모난 돌멩이가, 그러니까 맨발이니까 돌멩이를 밟았겠지. 10만번 62에 맨발로 걸으며 환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에 이어 소녀와 함께했던 예쁜 추억들이 떠오른다.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누구 죽으면 걔랑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천천히 막 회상씬으로 지나가는 거 알죠? 자,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돼. 자, 소년이 소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걸어가는 소년. 벌판에 덩그러니 꽂혀있는 허수아비의 짙은 그림자를 뒤로하고 길고 길게 지루하도록 길게 펼쳐진 길을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 역시 소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걸어가는 소년의 모습이 어떻게? 자, 굉장히 황량하면서도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나게 자, 화면을 연출하고 있고요. 자, 10넘버 100 학교. 평소대로 수업하는 아이들. 봉순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자, 봉순의 옆자리가 누구게? 소년의 자리. 자, 그리고 소녀의 자리도. 자, 그럼 소년도 뭔가 아파서 못 왔어. 자, 씬 넘버 101. 소년의 집. 오한과 신열로 앓는 소년. 입술이 다 메말라 허옇게 일어나 있다. 엄마, 애가 타서 이마를 만지고 수건을 적셔 닦아준다. 자, 소년은 소녀가 죽고 아파해요. 씬 넘버 102. 소년의 집 마당. 엄마는 대야를 들고 나오고 아버지는 낙엽을 모아 태우고 있다. 타오르는 붉은 불빛과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를 말없이 보고 있다. 언제 왔어요? 좀 됐어. 그래, 장산 잘 치렀어요? 악상이지 뭐. 자, 바로 어디? 윤초시 때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거. 어르신은 윤초시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러다 돌아가실까 걱정이야. 큰 놈은 괜찮아? 자, 큰 놈은 소년이죠. 소년 괜찮아? 자, 생전가야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앓지 않더니 웬일인가 모르겠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 무슨 얘기야? 소녀의 죽음 때문에 놀랐는데 소년까지 아프니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속 타 죽겠네 정말. 바로 소년도 소녀처럼 잘못될까봐 걱정이다 라는 거. 너무 걱정 말아요. 애들은 앓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자라게 마련이니까. 바로 이런 유소년 시절을 넘어서 성장하는 데는 아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픔이 성숙의 계기가 된다. 성숙의 계기. 아픔을 통해 성숙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 어두운 가을밤,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 하늘의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인다. 자, 소녀가 죽고 나서 뒤에 내용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넘버 103. 소년의 지팡. 감고 있는 소년의 눈을 적셔오는 맑은 이슬. 바로 장례식에 갔다 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눈물이 흐릅니다. 말없이 돌아눕는 소년의 작은 등이 길게 보인다. 자, 그래서 눈물이 흐르니까 돌아눕고 있고요. 자, 추가된 장면. 자, 소녀의 죽음을 확인한 소년의 슬픔. 상실감, 절망감 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돌탑을 다 때려 부셨죠. 소년이 소녀의 죽음 이후에 병이 날 정도로 아파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신 넘버 105 뒷산. 잔뜩 흐린 하늘, 툭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무까지 따라 올라가면 소년이 나무 위에 올라 삭정이를 꺾어내고 있다. 손이 닿지 않는 삭정이를 꺾으려 팔을 뻗치는데 소년의 손등 위에 한 점, 두 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눈송이.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소녀가 죽고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줘요. 시간에. 자, 계절이 바뀌죠.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반가움에 들뜬 표정으로 하늘을 보면 제법 굵은 눈송이가 떨어진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이내 사르륵 녹아드는 눈송이들.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년의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고 거위 깃털처럼 유순하고 풍성하게 내리는 첫눈은 하얗게 온 세상을 덮어간다. 자, 시간이 흐르고 눈이 내립니다. 신 넘버 106 개울가.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나타나는 검정 고무신. 자, 소년의 신발.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자, 소년이 징검다리를 지나고 있죠. 뽀드득. 소년이 지날 때마다 돌다리엔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힌다. 징검다리 중간, 소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소년. 소년, 벙어리 장갑에서 손을 빼면 하얀 조약돌도 함께 나온다. 그러니까 벙어리 장갑 속에 조약돌을 넣고 손을 꼈던 거야. 자, 그럼 어때? 여전히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전히 우리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개울에 손을 담그고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해본다. 역시 그리워해서 하는 행동이야. 자, 소년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징검다리에 쌓인 눈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자리에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놓는 소년. 눈꽃이 핀 나무 아래 두루미 한 마리 날아든다. 놀라서 일어서는 바람에 소년의 발에 밀려 개울로 떨어지는 조약돌. 다급히 조약돌을 꺼내려다가 뭐해? 물속에 그냥 둬. 둥그만히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을 길게 보이며 끝. 자, 바로 이 부분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별. 자, 조약돌. 소녀가 줬던 조약돌을 계속 가지고 다녀요. 소녀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해서 소녀가 했던 대로 따라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줬던 조약돌을 물에 빠뜨렸는데요. 짚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바로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뭐게? 이제 소녀의 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고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별표해 주시고, 자, 어떤 의미다? 바로 마지막 장면의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랑 연결. 자,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원작의 결말과 다른 점은, 자, 원작은 가을에서 끝나요. 그래서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것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생략해버렸죠. 자, 재구성된 작품은 가을에서 겨울까지로 이어지고요. 소녀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소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소녀를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의 의미 중요해야 합니다. 바로 조약돌을 원작과 마찬가지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나타내는데 이 조약돌을 물에서 꺼내지 않고 끝이 나요. 바로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고 성장했다, 성숙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소녀의 추억을 이제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소년이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겨내고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단원 마무리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갈래는 드라마 대본이었어요. 자, 배경은 원작과 달리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어졌고요. 주제는 같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자, 원작이 없는 다양한 인물이나 사건이 추가로 나왔고요. 자, 소녀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까지 그려지게 되죠. 자, 인물의 특성 뭘까? 소녀는 시골 소년으로 소녀를 좋아합니다. 소녀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쓰는데요. 원작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요. 소녀가 죽자 절망하고 크게 알아누워 앓고 나서 성장하죠. 자, 소녀는 서울에서 온 윤초시의 증손녀로 소년을 좋아하는데요. 자, 소녀의 증조부는 윤초시. 자, 소녀에 대한 애정이 깊죠. 그래서 집을 장씨에게 넘깁니다. 자, 장씨는 대대로 윤초시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윤초시의 집을 사요. 그래서 윤초시네 집안의 어떤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했고, 봉수는 소년을 짝사랑하는 여자아이인데요. 산삼 있다고 거짓말해서 소년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아버지와 엄마, 자, 원래는 비중이 적었는데요. 비중이 좀 커졌죠. 자, 여기서 윤초시댁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인입니다. 양평댁은 윤초시댁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다. 자, 두 가지 작품을 한번 비교해보자. 자, 원작은 소설이고요. 재구성된 작품은 드라마 대본입니다. 드라마 대본. 원작은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됐고, 자, 부모님은 주변 인물로 비중이 매우 작아요. 윤초시는 이름만 나옵니다. 하지만 재구성된 작품에서는 소년, 소녀 말고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자, 원작보다 부모님 비중이 커졌고, 윤초시도 비중이 커지고, 자, 그리고 윤초시와 소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소녀가 윤초시네 집에 왔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소녀는 윤초시를 굉장히 사랑하고 윤초시도 소녀를 사랑한다는 것들도 자세히 나오게 되죠. 자, 사건으로 가면 소년과 소녀의 만남을 중심으로 소설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자, 근데 드라마에서는 중심 사건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녀가 왜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소녀의 어머니가 제가하면서 맡겼다든지 뭐 등등등 다양한 사건들이 추가로 나왔고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다음의 사건 그리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차이가 있죠. 자, 계절적 배경 원작은 가을인데 드라마는 겨울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배경들이 추가됐습니다. 넘어가면 자, 소나기 사건들이 일어날 사건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가고 자, 우리 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야. 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가고 그리고 소나기를 맞은 뒤 앓는 소녀를 윤초시가 걱정하고 소녀는 개울가에서 계속 소녀를 기다리죠. 자, 그리고 윤초시의 집이 장씨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쌓인 도장을 찍었고 자, 그리고 소녀가 소년에게 대출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녀가 바로 아파요. 그래서 소녀는 아픈 소녀를 위해서 산삼을 찾아다니는데 하지만 산삼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소녀는 돌탑 위에 하얀 조약돌을 올리면서 절박하게 소원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소녀는 죽어요. 자, 그래서 소녀는 병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린 날 징검다리 위에 하얀 조약돌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순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목표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나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모드먼들과 함께 나와 가를 비교하면서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봉순이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았고 소년을 좋아하는 여자아이 약초나 나무를 캐러 다니는데 소년에게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소년은 원작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자, 산삼을 구하러 다니거나 조약돌을 놓으며 소원을 비는 등 소녀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쓰고요. 소녀가 죽고 나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소녀는 원작과 좀 비슷한데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장씨에게는 적대적이다. 자, 원작에는 간단히 언급만 된 인물 누구? 윤초시죠. 드라마 대본에서는 훨씬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혈육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물이다. 자, 허수아비처럼 살았다며 지난 삶을 후회하죠.
장씨 원작엔 없었어. 윤초씨 댁의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이다. 큰 돈을 벌어서 윤초씨의 집을 샀고요. 거만하고 예의가 없고 집을 사고 파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추가된 장면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돌탑을 쌓는다든지, 돌탑 쌓는데 고무신이 물살에 흘러갔다든지, 이거 말고도 고무신을 꿰매 준 것도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꿰맨 고무신이 흘러가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한다? 소녀의 병이 악화되거나 소녀가 죽을 수 있다. 소년과 소녀가 이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 자, 소녀가 소년에게 대출을 주면서 나 이제 비 오는 게 좋아졌어 라고 말하면서 돌탑을 쌓는다. 바로 소년과 소녀가 친밀한 사이라는 것.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호감.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을 참고해서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나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소설에서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라고 했는데 드라마 대본에서는 뭐라고 그냥 개울가 하고 나와버립니다. 자, 바로 공간적 배경이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 자, 그리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로 전개가 되죠. 자, 그래서 배경이 나왔고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오던 소년. 멈칫서서 마른 침을 삼킨다. 헬쑥한 얼굴로 나무 아래 앉아 돌을 쌓고 있는 소녀. 자, 바로 여기 부분. 자, 바로 개울가라고 바로 말해버리고 요 부분이 자, 소설은 어떻게? 서술자의 서술로 되어 있는데요. 서술자의 서술. 여기는 뭘로 나와요? 지시문으로 나와요. 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서술하고. 자, 그리고 인재단 안녕. 자, 여기는 대화로 진행되죠. 대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아직.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뭐로? 대사와 지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에 가시면 가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서술했는데 나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지시문으로 표현하고 가에서는 대화를 했다면 나에서는 대사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하며 읽으면서 자, 뭐가 더 원작은 원작대로 가치가 있고 재구성된 작품은 재구성된 작품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감상하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도 역시 결말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작을 소녀가 죽지 않은 것.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새로운 인물이나 배경을 추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예시 답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소년애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아버지가 간단 말이야. 그때 소년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 근데 막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랑 이야기를 나누죠. 자, 소녀는 죽지 않고 이사를 가는 걸로 나오고요. 소년이 주지 못한 호두를 주게 되고 자, 그리고 올해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 나중에 보러 가도 될까? 하면서 다시 만날 것까지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